안녕하십니까? 예, 양봉 그사 하창봉입니다. 오늘 양봉이죠? 예, 여기 시장 이야기 조금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박한선 대표니까 네,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마침 또 시장 이야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뭐 항상 그렇지만은 종목이 우선일 때가 있고 장이 우선일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이나마 시장이 떠먹여주는 장이 왔네요. 그죠? 빠졌으니까 볼 수 있고 아마 그렇죠. 뭐 모든 게 음, 주식이라는 게 보면 결론은 없죠. 예, 항상 과정이 있을 뿐이고 또 결론이라는 거는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진행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노심초사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의 어느 정도의 오전 10시 후에 반등에 이게 무슨 의미 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SBB가 뭔데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 SME 주주분들은 아유 짜증난다 이렇게 했죠. 시장은 사실 항상 내 입맛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양봉 선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꼬리 또는 양봉입니다. 식사들은 하셨어요? 음, 식사하셨어요? 네, 밥 식사하시고 식사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있고 오늘 제가 주제를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원래 저희가 한국경제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말고 새로운 분들 많이 모시려면 제목을 조금 그럴싸하게 적어야 돼요. 다 팔고 이 주식에 몰빵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2차전지 앞으로 10배 간다 이 종목은 이렇게 해야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대신 실효율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오늘 제목을 우리 피디님께 이 방송 오늘 꼭지를 속꼭지를 이렇게 전달드렸어요. 잊어먹었네. 피디님 뭐죠? 그렇지, 그렇지. 오늘 주제는 여기 보시면 좀 잡아주실래요 하면 2500 돌파?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사고 팔고 한번 눌러주실게요. 늦어주실까요? 예, 제가 조금 세팅하는 사이에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예, 그렇죠. 여러분들 왜 뭐가 불만이야? 상승론자들은 수익을 얻고 양봉 오라버니는 미남이다. 그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미남은 아니에요. 미친놈이죠. 자, 보시면 경주마 보면서 빵빵 터졌네요. 제가 그 앵커의 질문이었군요. 기아 언제 사냐고? 내일 아침에요. 내일 아침에 사신 분은 금요일 아침이었으니까. 자, 기아의 금요일 아침과 오늘의 시세는 어떨까요? 주식 여러분들 편하게 해요. 음? 세상은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구할 거고. 뭐 내일 아침에 여전히 경고하군요. 자, 이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우리 여기 보면 유튜브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시장 이야기는 뭐 우리 구구절절 해도 필요가 없어요. 조금 많이 하긴 할 겁니다.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어차피 오늘 장은 끝난 거고 좋은 쪽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쪽으로. 이건 종가까지 땡. 종가까지 오전 11시 10시 반 저점을 깰 확률은 낮습니다. 심플하게 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는데 항상 그걸 우리는 지나가고 나서 느끼죠.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갔다가 한 3, 4% 붙인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제 일요일마다 이렇게 주간 정시를 찍는데 일단은 내일 9시 30분이 제일 중요해요. 내일 9시 30분. 그리고 이번 주는 재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만 조금 지금 뭐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에코프로 그에 왜 갑니까? 왜 가요? 엘젠소는 왜 강하며? 응?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양봉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2365라는 자리에서 꼬리 달았습니다. 일단은 그죠?
일단 꼬리 달았잖아요. 예, 코스피 꼬리 다니까 코스닥 꼬리 달고. 그게 다 이렇게 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양봉 종목들 몇 개 보고 30분 동안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13일이고, 오늘 양봉 종목만 몇 개 보겠습니다. 시장은 전야구강, 그리고 꼬리고, 그 다음에 꼬리가 몸통보다 깁니다. 길어요. 그리고 환율은 떨어지고 달러도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더 떨어졌네요. 이렇게 하고 섹터는 좀 이따 그냥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역시나 배터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정도 종목이에요. 그냥 줄여서 쓸게요, 여러분들. 요 정도만 적어도 돼요. 어차피 양축이니까 양축. 코스피, 코스닥. 그쵸. 이렇게만 적어도 돼요. SM은 굳이 내려가는 거 우리가 이 시간에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은 좀 파이프라인 만들기님 말씀은 항상 이쁘게 복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복이. 사람은 그 인신공격하고 그러면 하한가 맞으세요. 네? 사람들 그 특히나 우리도 이게 이런 거 맞아요. 네, 미수 치다가 내가 악플을 드릴 거야. 여러분들 항상 말은 이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성인이잖아.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가족이 계셔요. 본인의 말 한마디는 본인 여러분들에게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남편분이나 뭐 와이프나 자녀분이나 부모님께 다 돌아가요. 살아가면서 말은 이쁘게. 오케이? 예. 우리가 제 주식 이야기인데 잠깐 선생님 같은 이야기 하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안 보인다고 쉽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새끼 저 새끼 그러고 그 별로 가치 있는 단톡방 있잖아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 중요해요. 주식의 가장 큰 관점은 뭐냐면 오늘 좀 멘탈 공부부터 하고 갈까? 주식 투자가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일까? 의심하고 두드리고 체크하되 항상 긍정적으로 의심하고 두드리고 체크는 하지만은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내가 이 유연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주식 방송 시간이에요. 인문학 아닌데 유연하단 말은 뭐 시장에도 유연하고 그 다음에 시장 변화겠죠. 변화에 유연하고 그리고 딴 데는 괜찮은데 저는 6시부터 한 6시간이 있죠. 6시간. 쉽게 말해서 계좌 9시부터 3시까지는 세상 까칠하면서도 액션은 유연하게 해보세요. 정말 이 친구 까칠한 친구야. 요 시간만은 세상 까칠하면서도 액션은 유연하게. 내가 오전에 까칠하게 장을 봤지만은 장이 이렇게 오전 장중 흐름인데요. 저점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 고집 피우지 말고 유연하게. 그래야 먹고 살아요. 여기가 저점인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설정한 2, 3, 6란 포인트에 닿았을 뿐이. 하지만은 여기가 저점을 찍고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데 굳이 내가 앞서서 혼자 잃지 말라는 거야. 못 벌어도 괜찮아요. 못 벌어도 상관이 없는데 내일 벌면 되지 뭐 어때.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그냥 나는 들고 있었는데 주말에 이슈가 나와서 폭락할 수도 있어요. 폭락. 욕 나오죠. 카카오 하이브한테 때려 죽이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다. 하고 싶고. 그래도 밖으로 말할 때는 혼자 사는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영어 ABC를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는, 요 아까 어디 갔어요? 요거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주간, 여러분 구독자 구독 신청 안 하셔도 돼. 여러분 해주시면 좋은데, 알아서 잘 올라가요. 내가 구독하라고 말 안 할 거야. 어차피 라이브 한번 열면, 한 100명씩 가입하세요. 여러분 포함해서. 라이브 열면 100명 가입하고, 내일 아침, 내일 만약 9시 반에 라이브, 이거 내일 CPI 중계 들어가면 한 100명 이상 가입해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하라는 말은 안 할 거니까, 하지 마! 하지 마시고, 한번 이거 꼭 봐보세요. 한 12분짜리인데, 이번 주 이제, 광고 왜 나오냐? 예, 이렇게 좀 봐서요. 보시면, 물론 제가 맞고 틀리면 보다, 거기 그 설명이 디테일하게 있나 모르겠네. 이 달러하고 이 고용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 정도 보면, 요 이야기 있어요. 이 물가하고 금리 이야기 있거든요. 요거 한번 좀 잘 봐보시면, 왜 저 포함해서 조금 전에 우리, 그, 저기 누구야? 박한센 대표님도, 기회란 말은 못하겠는데, 예, 기회란 말은 못하겠지만은, 여기서 주식을 다 팔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요렇게 중심을 잡아 볼게요. 그 근거를 미리 말씀드릴까요? 시장 이야기를 지금 조금 해드릴게요. 뭐 여러분 계속 반복적입니다만 사람마다 보는 게 좀 다르니까. 제가 왜 꽃샘추위라고 잡았냐면,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날씨가 추워요. 정말 저는 이제 전문가 중에서 날씨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보시게 되면, 오늘 좀 추워요. 체감보다. 어제보다 12도 작아요. 정시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예? 이런 무슨 사자 같은 놈 있나? 네, 사자예요. 근데 오늘 내려가고 나면 내일부터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내일부터 장이 올라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본 방송은 오늘장 뭐 사지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고품격 주식 방송. 내일부터 장은 올라가고, 보시면 날씨 따라 약간 수요일 아침이 흐릴지 맑을지는 화요일 밤에 달려 있네요. 예. 근데 화요일 밤 오후가 이렇게 해니까 CPI 잘 나올 것 같네요. 아하. 그러고 나면 목요일까지는 붉은 날이네요. 예, 붉은 날이고. 토요일은 뭐 날씨 흐려봤자 어차피 장 안 열리니까 됐네요. 다음 주 정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요.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주라 조금 장이 주춤하겠네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게 바로 다음 주 주간 예보가 아니라 다음 주 주간 정시입니다. 이번 주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오늘 약간 허리지만은 내일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고 요 그림만 놓고 보면 6.15니까 미국이 CPI가 6.2 정도 나오나 보군요. 6.15로 딱 적어놨네요. 예, 이 주식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2월달 CPI가 6.25 이 정도 나오는군요. 이 정도면 뭐 오케이죠. 예, 이 정도 오케이. 구독자 빠집니까? 참나. 봅시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내일 우리나라 장이 좀 오후에 당겼다가 토요일 아침에 선반영으로 약간 추첨되지만은 오후장 접어서 저녁 구강으로 이렇게 가네요. 그 목요일 날 샤이니 합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뭐라고? 주간 증시. 동시 구독자 4천 명이 넘는 방송에서 주간 증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네. 장이 궁금할 때는 네이버 들어가셔서 오늘의 날씨를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빠졌지만은 오후가 될수록 날씨가 좋습니다. 자, 농담이 아니고요. 그래서 꽃샘추위 장세라고 한 거고, 본의 아니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의 아니게 어디 갔니? 가장 우리는 사실 그런 거예요. 미국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냥 아주 심플하게 보세요. 지금 유로화가 폭등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로화가 폭등을 한단 말이에요. 유로화가. 그러면 달러가 폭락을 하는 게요. 갑자기 또 말투가 바뀌네. 달러가 지금 104를 깼어요.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겁니까? 104를 깼다고. 104. 절대 잡지 마세요. 바로 물립니다. 어쨌든 달러가 갈라가다 약달러예요. 약달러의 이유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 말이 안 되잖아. 오늘 아침에 금값이 올랐대. 네? 금값이 올랐대? 그럼 어디 갔니?
자, 금값이 조금 올랐어. 온수다. 요렇게 저랑 맞춰가니까 재밌죠. 예. 자, 안전자산 때문에 금값이 올랐대. 그럼 달러는 안전자산 아니야? 달러가 폭락을 하잖아. 자, 우리나라 원화 1,300원대가 떨어졌어요. 도대체 뭐가 두려우신 거예요? 달러 딱 떨어지죠. 미국이 어쨌든 간에 똑같아요. 저게 이제 주간 증시에 있어요. 미국이 어쨌든 간에 국채금리 떨어졌어. 제일 중요한 거 2년물이라 그랬지. US 2 years note. 5% 넘어간다고 호들갑 뜰 때가 지난주에. 근데 지금 4.39야. 그러면 0.6이 떨어진 거잖아요. 얘가 다시 올라가려면 0.6이면 4.4니까 4.4이면 15%가 올라야 돼. 국채금리가 이틀 만에 마이너스 15% 급락을 했다고. 뭐 어쨌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 쉽게 분명히 큰 동요는 왔는데 제가 항상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 내가 기준선을 잡고 LG엔솔을 사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우리는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알아서 그분들이 하라고 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 내가 만약에 SM을 아침에 손절을 잘 쳤다면 쳐야지. 손절을 잘 쳤다면 뭘 가지고 내가 수익을 커버할까가 핵심인 거예요. 컴투스의 지금 라인이 정말 가는 라인인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에코프로 내가 살 수 없다면 에코프로를 살 수 없다면 뭘 사면 되는 거죠? 뭘 사면 돼? 에코프로를 도저히 못 사겠어. 아, 근데 계속 갈 것 같아. 여러분들 주변에 그럴 거야. 야, 근데 내가 볼 때 에코프로는 진짜 갈 것 같다. 근데 난 무서워서 못 사겠다.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중급 줄이니. 고급 줄이니는 어떻게 하냐면 에코프로가 계속 갈 것 같다고 주변 친구한테 말해. 야, 내가 그때 말했잖아. 15만 원대 30만 원 간다고. 내 말이 맞지? 아, 아유, 야, 친구야, 내가 했잖아. 내가 이 마귀가 끼어가지고 마귀 주식 물려가지고 지금 우리네 들어가가지고 우리 넷이 우리 셋이 되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양자 컴퓨터 그랬는데 문자 하나 받았는데 13,600원 샀더니 막 5만 원 간대. 그래서 몰빵을 했어. 장도 안 좋고 해서. 근데 이틀 만에 지금 40% 터졌는데 와이프 몰래 말한겨. 지금 갑자기 이사 가자고 자꾸 이렇게 막 브로셔를 들이밀고 하는데 미치겠어. 이렇게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양봉 선생한테 배웠는데 그냥 큰 거 하랴. 내가 그때 그랬지. 자기는 안 샀어요. 내가 그래도 30만 원까지 본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정비열은 굳이 고점을 논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못 사겠대. 그럼 친구가 물을 거예요. 지금 살까? 그러면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내 말이 그렇다는 거에 이렇게 말을 헐릴 거예요. 여기가 중급 줄인이에요. 고급 줄인이는 그래? 그러면 야, 양봉 선생이 그러는데 지수 변동성이 클 때는 ETF를 사버리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지수 변동성이 클 때는. 지금은 지수 변동성이 큰 자리예요. 고맙게도. 그래서 이제 긍정론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가 올라갈지 모르잖아, 이렇게. 뭐가 올라갈지 모를 때, 빠졌는데 뭐가 올라갈지 모를 때 들어가는 첫 번째 전략이 바로 ETF예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행보할 때 말고 이렇게 확 빠져줄 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언제 현재 상태에서 몇 분이지? 50분이죠. 몸통 길이. 이건 뭐냐 하면 기술적 분석에서 자, 이제 요런 흐름이 있어요. 예, 요런 흐름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몸통 길이가 이렇게 긴 거는 우리는 엄청 센 원의 양봉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자, 요런 식으로 아침에 좀 빠졌다가 붙이는 거를 저가 매수가 들어왔는데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 분석에서 요걸 몸통이라 그래요. 바디라 그래요. 시가와 종가의 절대값이죠. 그 다음에 고가와 저가의 절대값은 요 묘예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게 절대값이라고 그래요. 산수에서. 근데 이걸 테릭을 꼬리라 그러는데 꼬리가 이렇게 몸통보다 길어지는 것을 저가 매수 힘이 강하다 그래요. 오늘 저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
위치도 위삼 2365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꼬리가 몸통보다 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재료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정시 같은 경우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걸 뭐 단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SBB를 이야기하면 헛방이에요. 주식 못하는 사람이. SBB는 그냥 아침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물론 이러다 나중에 터질 때 터지더라도 뭐 예금 전액 보증한다. 정부가 보증하는데 뭐 말이 많은겨. 이렇게 끌대면 돼. 이제 의심을 하는 거지. 미국 정부가 보증해 준다 그러잖아.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SBB 실리콘밸리 내용은 다 보셨겠지만은 우리는 포인트만 잡아가면 돼. 만약에 누군가가 기아 내일 언제 사요 그러면 자신있게 내일 아침에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포인트만 잡으면 돼. 그러면 최근에 비트코인도 빠졌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밤새 오르잖아. 지금 놀라? 그래서 뭐 시장은 다른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시장은 결정적으로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밝힌 대로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요 물가 지표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좀 보면 그냥 커뮤니티에 올려두는데 주간마다 이번 주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있을 때가 아니요. 이번 주에 재료가 엄청 많은 장이에요. 내일도 마찬가지. 내일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배터리 그 뭐지? 2차 전지 움직이는 것처럼 CRM의 발표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물론 많이 반영이 됐지만. 그리고 또 수요일 날 또 중국 지표 잘 나면 중국 그냥 땡겨버립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다 좋잖아요. 중국은 고정자산 투자는 제조업 쪽이고 산업생산도 제조업 생산인데 산업생산하고 고정자산 투자는 맨징하면 되고 맨징은 방송용어가 아니죠. 그 쌤쌤 치면 되고 그리고 소매 판매가 지금 중국 부양책 이하이니까 소매 판매 좋잖아요. 이러면 다 땡겨버린다니까. 물가 생산자 물가는 됐어요. 다음날 기쁘게 해요. MLF 동결 할 거고요. 주총 상관없습니다. 우산 받으러 가지 마세요. 우산 안 줘요. 인터배터리 코엑스 열립니다. 400개 기업 참가해요. 예. 다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재료가 많은 장이에요. 생각보다. 챗 GPT 자료도 있고 어니봇도 있고. 제가 여기 다 수기로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을 꼭 구독은 하지 말고 참조하세요. 왜 자꾸 구독을 하지 말래? 알아서 잘 되게 돼 있고요. 제 생각에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저는 이달 안에 구독자 10,000명을 채울 겁니다. 끝. 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배터리 위주로 당겼다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가 배터리 포트가 없어도 돼요. 일단 시장이 좀 급하잖아. 시장이 올라와야 내게 올라오지. 지금 삼성전자 목맬 필요 없어요. 하이닉스 목맬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친구들은 아직은 자기 할 일이 있어요. 나중에 할 일이에요. 그러면 삼바도 나중에 할 일이고. 자, SDI는 조금 반영이 됐었고. LG와 근데 다 견조해요. 현대에서 기아하고 네이버도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약간의 그 이슈가 끝났어. 네이버 카카오와 주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원래 거로 갈 거야. 카카오는 좀 남았는데 SM 이슈가 좀 마무리됐잖아요. 얼추 마무리예요. 일단 안 하기로 했으니까 싸움 박지 안 하겠다고 결론 내었어요. 거의 이제 뭐 공개 매수나 가격 가지고 장난하겠지만 그럼 제가 현대모비스도 지금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장을 당길 수 있는 친구는 356조짜리 삼성전자보다는 130조리 LG엔솔과 SDI가 LG를 합쳐버리면 230조가 나오는데 이 230조가 350조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은 생각보다 배터리가 계속되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정적 시각에서 인버스 25670을 보시는 분들은 장이 내려갈 것 같아서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근데 올해는 저는 ETF 매매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ETF를 매매하려면 시장이 박살이 나야 되건 해야 돼. 박살이 안 난다니까. 이걸 매매하실 분들은 LG엔솔을 분석을 하세요. 오케이? 저는 그리 말 이걸 매매해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LG엔솔을 분석을 해. 이거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분석하지 말고
쓸데없는 데 힘을 빼는 거예요. 예금 보증, 전에 보증한다며. 보증하면 끝난겨. 너무 좀 단언해서 좀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각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꽃샘추위 장세는 결정적으로 장세까지도 아니야. 그냥 꽃샘추위 잠깐. 제가 4월 18일 군번입니다. 별소리 다 하네. 제가 4월 19일 군번이에요. 때는 1993년 4월 19일인데 94년. 강원도 춘천에 눈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4월달 중간에도 장에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당장 또 수요일 아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빠지는 매수라는 개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속 하락형은 저는 멈췄다 봅니다. 그게 하려고 그러면 2300은 깨고 봐야지. 우리가 추세를 왜 배웠어요? 추세를 배웠으면 추세를 써야 될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복습. 불과 한 3, 4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네. 2008년, 18년도에. 급락을 했고, 똑같죠. 지금 그림이랑. 잘 보세요. 뭐 시향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불안해 하시니까. 똑같아요. 26, 26을 볼게요. 25를 볼까요? 네, 25를 볼게요. 지금 오신 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투기도 똑같죠. 이렇게 찍 찍고 쭉 내려다가 요때 빠졌어요. 네, 그렇죠. 쭉 찍고 쭉쭉쭉 내려 똑같죠. 그때랑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이때는 여전히 지수가 요 사이 중간이 아니고 중간에서 조금 못 갔어요. 지금 요 정도 있고 지금은 약간 좀 비슷해요. 이때 대응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진짜 주식이 어쩌고 행거 어쩌고 할 때는 응? 이때 대응해도 돼. 어차피 물려 있잖아.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야? 이때 대응해도 돼. 그러면 이제 완전 여기서 엇박자 나겠지만 어쨌든 그때 대응해도 돼. 아니면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때랑 2018년도랑. 월봉 최저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2300이 뭐야? 2250 가서 대응해도 돼. 그때 피가 낭자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하방을 논하십니까? 아직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내려오면, 월봉 내려오면 그때 대응해도 돼. 그리고 올라가면 또 매수. 또 매도. 또 매수.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엄청 먹어요. 어쨌든 결과론적인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장은 장의 성격을 떠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시장에서 왜 이렇게 반응했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아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SBB 사태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 골드만삭스의 레터를 하나 보도록 할까요? 뭐 외국 애들이 말 거 없는데 USA 에, 에, 이게 뭐냐 하면은 골드만삭스는 약간 요런 레터를 냈어요. 이 SVB 사건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줘서 혹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달에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75bp를 올리는 건 이상이 없다. 25, 25.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보고서예요. 저는 그렇게 혹평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고물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 나 쓸데없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폭락을 원하는가에서는 이미 시장은 폭락을 해 있다는 게 팩트. 끝!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봤고, 이제부터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사실 우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구심점을 잡아드린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어쨌든 SBB 사태에서 반응하는 환율 시장의 원화 안정, 외환 시장 안정. 내려왔잖아, 1300원. 기술적으로 21선도 깼어. 자, 다음 달에
미국 가 여러분들 외국 가시는 분들 환전하셔야 되죠. 환전하셔야 되죠. 이번 주 하지 말고 제 생각으로는 금요일 날 하세요. 금요일 날. 한 1280원 정도 내려오면. 제가 20원 벌어드리는 거예요. 1000달러당 20원이면은 1000달러는 갖고 가시죠. 100만 원이니까 1000달러당 20원이 2만 원 벌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1280원 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럼 그때 이제 매수하시면 돼요. 달러 매수는. 지금 달러 이제 그렇게 보여요. 예, 분위기가. 기술적으로 봐도 돼. 환율도. 환율 내려가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파가 안 사죠. 그건 왜 안 사냐 하면 보면 358억밖에 안 사죠. 근데 봐봐. 계속 우리나라 연기금들은 바보 멍청입니까? 쭉쭉 사잖아.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가면 돼. 네, 그리 보시고 종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부터. 그래서 전야구간 꼬리에 몸통 길고 환율 떨어지고 채권이 떨어졌다. 네, 배터리 엔솔 이야기 붙여가지고 질색됐고 요거 조금 이야기하고 바로 오셈자유 주장세에서 그래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시원시원하게 주식은 떨지 말고 이상한 거 안 하면 되잖아. 목요일 날인가 지난주 오늘장 머사지에서 하창봉 대표가 목요일 날 오늘장 머사지에서 아침에 SPG를 말해가지고 상한가를 드셨다는 소문이 많던데. 지난주 목요일 오늘장 머사지인가? 시초가에 SPG를 갖고 오더니 이 양반이 상한가를 못 드시더라고. 좀 하네. 자, 지금부터 종목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좀 일정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좀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웬만한 건 텔레그램에 다 올려두는데 오늘 조금 같이 도움될 만한 게 있어가지고 뭐 조금 공부를 할게요. 아무리 자료를 올려놔도 설명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 패배들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고 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올려둔 게 뭐가 있었더라. 시향을 좀 많이 올려놨네. 삼성전기 이야기 조금 보태드리고 시향은 좀 뺄게요. 예, 중국 이강 총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 20 이상을 좀 봅시다. 이건가? 이건가? 요거 좀 봅시다. 예, 요거 좀 보고 물론 이제 여기서 뭐 막 뭐가 나온 게 아닐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보도록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주간 증시에서 볼 게 뭐가 있었더라? 그래 의견은 다 틀려요. 예.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여기 보니까 또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지? 썸머타임 금융 뭐 이건 끝났고 다 이번 주는 시황이 많죠, 그죠? 예, 시황이 많아요. 시황. 예. 부피 많이 흔들릴 장세. 요거는 네, 됐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우리 멤버님들은 제가 문자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오늘은 지금 문자 보낼 건 없어요. 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쫙 붙였군요. 그럼 그렇지. 뭐 보는지 안 보이시죠? 자, 그래요. 레몬? 레몬을 본다고? 설마.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전략인데 최근에 배터리 쪽은 재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 LG 솔루션이 이번에 보니까 여기 어제 다 적어놨는데 뭐 LG가 좀 대단하긴 하죠. 그래서 저기 보면 요거 있죠. 중국 배터리 안 써 미를 관계 깊어지는 LG 엔솔과 테슬라란 내용이 좀 있어요. 네,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중국의 BYD하고는 계약 연장을 안 한다. 안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 요청으로 전기차용 LF 배터리를 개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죠. 미래 관계는 깊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도 보게 되면 테슬라, 애플처럼 테슬라의 매출처 다변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한국이 뭐가 좋아서 그러겠어요. 예. 근데 중국산 BYD 같은 경우도 BYD 것도 꼭 안 쓴다 이런 것보다는 일부일 수도 있긴 있어요. 예, 일부일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점유율이 앞으로 이제 어느새 보면 사실 LG엔솔 빼고 나면 두 친구는 갈 길이 멀죠. 예. 근데 SDI가 LG만큼 치고 가지는 않겠죠. 아무리 투자를 해도. 과연 제가 관심은 사실 원래 우리나라가 순위가 LG, SK, SDI죠. 이 친구가 얼마 정도 올라오냐의 싸움이에요. 물론 이제 SKO는 올라온다고 해도 그렇게 뭐 티는 안 날 거예요. 예, 티는 안 나겠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LFP 배터리 최초로 국내 3사 배터리 중에서 아시겠지만 LFP 배터리를 상용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기업이 SK이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예, 한국도 NCM이나 하이니켈계로 CA 등 하이니켈계로만 갈 수 없을 것 같아. 어렵고 아마 보급형으로 해서 아마 LFP 쪽도 충분히 많이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보급형이란 단어가 좀 그러긴 한데 뭐 상용차 같은 것들은 그럴 수 있죠.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국내는 SK온하고 그래도 LG가 아마 아주 일부겠지만은 진행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파이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삼성 특유의 삼성은 원래 뭐 고사양으로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전 그리 봅니다. 예, 삼성은 아마 니켈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입니다. 예, 이렇게 보이는데 LFP 배터리 관련해서는 사실 뭐 국내에서 관련주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뭐 아모텍 같은 회사가 있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투자하면 안 돼요. 아모텍은 지금 투자하면 된다 안 돼요. 왜? 오늘 권리 공매도 날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게 물량 상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잘 보셔네요. 자동차보다 ESS 쪽이 훨씬 커요. ESS 쪽이. 미래는 우리가 그 에너지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사이즈로는 이게 배터리 차보다 커져요. 그래서 아마 LG는 이쪽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안 올려놨나? 예. ESS 쪽은 충분히 LG가 진행할 확률이 높아요.
테슬라 요청으로 전기차 LFP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개발 막바지 단계인 개발 ESS형 LFP 기반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사실 고성능 고효율보다는 어느 정도 좀 체크하는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충분히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5,000달러짜리를 출시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경제학 논리인데 이게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되면 규모의 경제라는 걸 노리게 돼요. 이게 이제 점유율 굳히기 작전인데 판촉비가 안 드는 거지. 어느 정도 쫙 깔려고 나면 판이.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MS를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핵심은 뭐냐 하면 MS 올리는 거예요. MS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마켓 점유율. 그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LG도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요거는 사진 기사는 전기차용인데 LG가 그 ESS 쪽으로 하는 거. 그래서 유리맘님 말씀드린 채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강한 거죠. 삼성전기 같은 애들은 그냥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 모아야 되는 거야. 빠지면 사고 빠지면 사고. 그래서 한 3, 40% 사가지고 한 50%, 20% 먹으면 여기서 1년 농사 끝내는 거예요.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붙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아침에 괜히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전자 사려고 재지 말고 삼성전자 모멘텀이 없어. 뭐 있어야지. 뭐 혹시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안 보고 하나도 안 보고. 외국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백날에 배웠거든. 외국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실적도 나쁘다 그러고 뭐하러 사 이거. 오늘도 내렸네. 오늘도 내려. 왜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게 여러분은 아니라 믿어요. 아니 뭐 주식이 뭐 어렵나? 반도체 내려가면 그냥 볼 거 없는 거지. 몰라도 뭐 내렸잖아 어쨌든. 뭐 내렸네. 화살표네. 빨간색이네. 그쵸. 그럼 삼성 안 사도 돼. 딱 대형주는 지금 삼성전기 그냥 LI 한번 가봐야 돼. 꼭 기사가 이런 기사 없어도 돼요. 뭐 아니면 읽어보세요. 삼성전기가 고부가가치 차량용 적정 세라믹 콘덴서, 멀티레이어 콘덴서 뭐 어쩌고저쩌고를 집중한다. 그래서 전장용 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다. 모빌리티조 체제를 한다. 삼성 어차피 차를 안 만들어요. 그죠? 삼성전기는 그냥 삼성의 전기 부품 회사예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재미없지. 공부나 해야 돼. 기파는 팔아먹었고. 삼성전기 주요 사업부가 컴포넌트 솔루션 사업부,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사업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21년도 기준인데 수동 소자 MLCC 쪽이 가장 커요. 역시나 그 스마트폰 때문에 모듈 솔루션은 사실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요거 이제 키우는 거고 기판 솔루션 요게 이제 조금 키우는 건데 아직까지는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그예요. FCBGA 그죠? FCBGA 요거구나. 네, 요거구나. FCBGA가 되는 거고. 근데 요 수동 소자 쪽에 들어갈 때 인덕터가 아니고 인덕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수동 소자 쪽인데 요게 지금 매출이 커요. 근데 요 중에서 MLCC 요 차량용 사업부를 키운다는 거잖아요. 팀도 만들었네. 실적도 좋고 조금 나빠지나? 대당 10,000개 들어간다고 그러죠. 물론 삼성전기는 점유율 한 5, 6이 하나 MLC 쪽에서. 근데 이제 일본의 무라타는 아니지만은 치고 가는 기업들이니까 수익성 다변화하는 거죠. 주식은 수익성 다변화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럼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지금 약간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좀 몸에서 사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래 놨다 나중에 혹시 15만 원 넘어가면 붙어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사야 되지만 잘 보시네.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안 빠지는 게 안 주잖아 이거 봐. 이거 못 사 안 주니까. 왜? 지금 안 사도 돼. 왜 안 사도 되죠? 요거보다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으니까. 장이 이렇게 아침에 눌러주면서. 오늘 장이 어쨌든 간에 종가 고가 제가 2시까지 할 건데 종가 고가에 땡기려면 원웨이 조건이 있어요. 요거는 중국이 플러스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고. 근데 중국이 플러스면 중국의 위안화도 떨어져요. 강세로 가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도통했어요. CNY. 여기 있죠. 6.87 위안. 음.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보셔야 돼요. 아모텍은 아까 보면 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에서 중심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일단은 전 LG노텍이에요. 이거는 절대 수익률은 모르겠는데 뭐 60만 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사고 안 사고보다 이 친구는 꼭 얘가 빠지면 장 어차피 같이 못 잃었어요. 왜? 삼성전기 일어날 때가 아니니까. 그럼 얘네들이 딱 잡아줄 거고. 그렇게 보시면 있는. 그래 보시면 꽃샘 추이 장세에서 그렇게 흔들릴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있으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건 내가 분석이 안 돼, 솔직히. 분석이 안 된다고. 나는 모르겠어. 근데 분석이 안 돼도 이게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얘가 안 빠진다니까, 코스닥이. 근데 코스닥 종목들은 심리에 되게 민감해요. 하이빈 시스템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닐 텐데. 많이 움직여요? 그거 이제 하나 길을 잡으시고, 어쨌든 간에 꽃샘 차이준 스윙에서 배터리 중심들을 딱 잡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딱 잡으시고, 요 이야기는 제가 1시 30분 이후에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서 지금도 먹을 게 없는지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이건 왜냐하면 계속 나올 이슈거든요. 여기에서는 사실 투자할 만한 회사가 유미코와 관련된 회사가 하나 있고요. 이미 많이 올랐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미코라는 회사랑 관련 비즈니스 협업 관계에 있는 기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글렌코나 서미토모, 일본 서미토모는 상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일아이텍, 그 다음에 레드우드가 뭐예요? 예, 이게 LNF죠. 맞죠? 맞아요? 모른 척 하시네. 모른 척 하셔. 예, 레드우드, LNF, 에코프로, 그 다음에 성일아이텍, 삼성, 그죠? 그건 누구? 삼성물산. 예, 삼성물산. 네, 그죠? 그 다음에 서미톰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랭코는 또 우리나라랑 비즈니스 한계가 좀 있고, 유미코는 뭐 뻔해요. 이건 이엔더디고, 예. 그리고 포스코는 예, 포스코 원래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투자가 요걸로 갖고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주식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지?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회사 찐적 분할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배터리의 개를 보고 가기도 그래서 주가는 지금 다른 철강주보다 배터리 가지고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워낙 사업부가 많으니까. 고려아이는 어쨌든 꼭 본 사업보다는 지분 이슈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있다가 1시 40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뭘 다 달아두셨네요. 어쨌든 그 기억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 삼성전기는 한번 올해는 한번 뽕을 한번 뽑아본다는 마음으로 가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리스크 관리선은 한 13만원 잡으시고 삼성전기는 13만원, 예, 13만원을 가격대 잡으시고 딱 한번 끌고 가보세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잠깐 요런 주식들 관심주 추천주 아닙니다. SKC도 올해는 된다는 믿음으로 한번 가보시고. 근데 SKC는 삼성전기보다 좋은 힘은 아니에요. 바닥권이라 좋은 힘은 안 돼. 추세가 요래 아직 있으니까. 요런 종목들은 시세가 한번 났다가 마디 가격인데 93, 97, 103, 115 마디 가격인데 시세가 났다가 요런 자리에서는 감각적으로 줍줍이고 언제 드삼이 됩니까? 갈 때 사세요. 갈 때 같이 담으세요. 근데 갈 때 산다는 말이 뭐냐 하면 딱 11만 1,500원 가면 사야 된단 말입니까? 딱 보면 알아요. 5월선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일부 종목들은 올해냐면 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올해 장이 그래요. 올해 장이 많이 흔들릴 것 같지만 항상 장이 흔들릴 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눈을 찢어가지고 와이드하게 보라고. 왜 한국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눈과 눈 사이가 멀어서 그래요. 근거 있습니까? 근거 있죠. 전 세계 단타를 제일 잘 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 애들이에요. 얍삽하잖아, 생긴 게 얘들. 제일 주식을 못하는 애들 유럽 애들이야. 너무 눈이 몰려가지고 애들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눈이 찍 찢어진 거지. 주식 잘하려면 눈을 찢어요 이렇게. 아 찢으려고 말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잘 안 보일 때는 크게 보세요. 크게. 불안할 땐 크게 펼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제가 된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을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하고 막 강조해가지고 그건 없는데 나중에 혹시 제 생각대로 시장이 정말 저는 2000, 뭐 2007, 800까지 후반까지도 보는데 900대까지도 보는데 후회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몰랐어, 눈 사이가. 차, 그럼 미국 애들 주식 못해 이렇게 모여가지고 동남아 애들도 주식 못해. 애들 게을러거든요. 동남아 가보셨잖아. 남자들 맨날 길에서 담배 피우고 있지. 돈은 여자들이 벌고 오고 낚시나 하고. 못 살아서 낚시하는 게 아니야. 그게 재밌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한번 가보시고 저희가 맞고 틀리면 문제보다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제가 사실은 이거를 다 선을 꺼둔 게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다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있어서 어쨌든 2365를 이탈한 게 아니니까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항상 우리가 예상과 대응이고 지금 시장은 어떤 구간에 들어가 있냐면 시장은 본의 아니게 다시 이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시장 본의 아니게 다시 이격률 가락 국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얼마 만에? 한 3개월 됐나? 지금 대략 한 작년 1월 연초 이후로 다시 80% 미만에 내려와 있어서 지수를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코스피 쪽에서는 LG엔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80% 미만이니까 시장은 하락 종목이 많아요. 근데 이 두 개는 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붙으려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얘가 오르는 거예요. 지수가. 근데 지수가 올라오려 그러면 결정적으로 지수 코스피에서 그 누군가가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을 사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은 LG엔솔이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붙이는 게 빨라요. 왜? 삼성전자가 없으니까. 삼성전자는 23% MS를 갖고 있지만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끼케야 10% 아직 안 돼요. 되나?
5%잖아. 그래서 코스닥은 빨리 붙어요. 아, A코프론 BM이 가게 되면은 맞아. 늦게 붙어요. 그래도 어차피 올라가요.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SM 사태가 터졌어요. SM 사태가, 이거 뭐 제가 사태란 말이 맞죠?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어쨌든 SM하고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하이브하고 이렇게 그냥 정리 끝냈다는 나름. 하이브는 최대 주주긴 하지만 경영권 참가는 안 할게. 뭐 솔직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SME 주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매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얘가 빠지니까 멀쩡한 JYP까지 빠져버려요. 그러면 JYP는 뭐야? 뭐긴 뭐야? 이게 SM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그럼 JYP 오늘 사모태 안 돼? JYP도 SM의 주가가 멈춰야 사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왜? 공매도 세력들이 신났거든. 개박살이 난 종목이야. 개박살이 났는데 공매도 안 칠 것 같아? 주고받아 칠 거야, 오늘도. 어차피 돈놀이야. 돈놀이라고. 그리고 그러면 하이브 같은 주가는 지금 보면 안 돼. 하이브가 아니라 DOU 같은 거는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차라리 저걸 볼 바에 HLB를 보겠어. 아니, 그 잡주를요? 차라리 그렇다는 거. 시장 관점에서는. 차라리 근데. 지금 건들면 안 돼. YG도 마찬가지야. YG 건들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프리미엄으로 같이 빠지는 거니까. 그럼 뭐, 곁다리 올라간 종목 있죠? 큐브엔드. 박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쪽은 빼야 돼, 빼야 돼. 그래서 돌고 보니까 코스닥도 결과적으로는 배터리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첨보 같은 종목들은 조금 매매하기가 조금 그런데 조금 그래도 얘네들이 한번 첨보도 공매도 많이 쳤거든요. 나쁜 놈들 많이 쳤는데 많이 쳤다의 기준은 보통 10% 잡으면 돼요. 많이 쳤는데 이런 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캠트로스 이런 거 있잖아요. 캠트로스는 약간 매매용이네요. 매매용이야. 매매용이고 약간 매매용인데 금방 말했잖아. 큐브 엔터나 이런 거. 명신산업 때문에 머리 아프시면 명신산업을 비싸게 사신 거야. 우리가 명신산업을 공략한 가격대가 한 6,500원 언더에 이 코스피나 대형주들은 그 뭐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나인테크가 있어. 나인테크. 이거는 뭐예요? LG 관련 배터리 관련주. 요런 거는 매매용이죠. 움직일 때만 탁탁탁 매매하고 말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서진 시스템이 있어요. 요런 종목들은 삼성 SDI 관련주죠.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근데 이런 애들은 가다가 딱 장기잖아요. 원, 투. 이건 자기나 상관없어요. 빠지면 빠져버려요. 그래가 그리 활발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아하하 내가 왜 웃는지 모르죠. 에휴 저는 나름 포트를 나름 잘 짜놨다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가만히 봤더니 우리 멤버님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막판에 한 10분 정도 요거 전략도 좀 잡아 드릴게요. 예, 종목하고 전략을. 네,
깔깔깔 웃으니까 좀 재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재밌게 해도 돼. 예, 재밌게 해. 아니, 뭐, 꼭 그런 거보다, 아까 제가 뭐 삼성전기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오늘 같은 날 뭐 수익 나기 쉽지 않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그죠? 그렇지 않아도, 이런 날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오늘, 내일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번 주 D-Day가 수요일이니까. 예? 수요일이니까 지켜는 봐야 되는데 오늘 내일 정도에 내 종목들을 잘 봐봐요. 내 종목 아니더라도 저기 우리 채팅방 올라오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MDS 테크가 올라온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뭐 단타형으로 뭐 MDS 테크는 사실 저는 매매할 친구는 아니에요. 저는 중심이 기준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일정을 준비할 때 사실 그런 거거든. 배터리하고 뭐 AI 정도는 하나씩 보지. 지금 우리가 굳이 솔트럭스 같은 기업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굳이 셀바스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볼 수도 있어요. 왜? 지난번에 저기 레인보우 잠깐 매매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레인보우를 매매할 때가 아니야. 지금 때가 아니거든요. SPG도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SPG는 여기서 잘 판 사람이 잘한 거야. 여기서 들어가면 안 돼. 물론 이러다 갑자기 현대차 이어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복불복이에요. 그럼 이런 건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로봇은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로봇스타. 그리고 여러분들 그 2월 초에 2월 초에 제가 텐텐 종목 말씀드려가지고 SP 시스템즈 많이 드셨죠. 그쵸? SP 시스템즈 다 수익 났죠. 이런 종목들 무리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건 제껴놓고 자, 자동차 부품주 봐보세요. 자동차 부품주 지금 보면 성우 하이텍이 저희가 여러분들 매매한 종목이 저랑. 근데 이거는 이 자리에서는 별로 미련을 안 둬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장을 조금 좋게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먹을 거는 작긴 작아. 작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작아도 오늘 내일하고 장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장이 시장이 지금 어떤 장이냐면 데드크루스가 급하게 나왔잖아요. 못 돌리고. 이럴 때는 최소한 지수가 5일선까지 올라갈 거야. 5일선까지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는지를 똑띠 봐야 되는 거예요. 똑띠. 똑똑히.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전기전자 업종하고 이쪽은 전기전자는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자동차 업종은 기관이 핸들링을 해요. 지금도 보시면 현대차보다 기아가 세요. 그러면 역시나 차는 일단 기아가 세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직까지 뭐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항공주 올라오죠. 제가 웃은 이유는 항공주 때문이에요. 아까 이 아시아나 말고 차마 종목 못 보여드리겠는데 예. 딴 거 봐야지. 예, 진에어 보면 되나? 진에어는 안 붙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하락 종목 수가 아까도 봤지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일단 눈을 뜨고 종목을 봐도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내일 모레까지 꽃샘추위 장세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제발 좀 급하게 뭐 그런 거 하지 마요. 급하게 매매할 종목은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뭐 어쨌든 간에 얘가 글로리 관련해가지고 급하게 비중을 줄여야 될 종목은 있긴 있어요. 얘는 비중 줄여야 돼요. 꼬리 붙였든 어쨌든 간. 추세적으로 밀리던 차트잖아요. 저점을 낮췄으니까. 시장이랑 따로 움직였으니까. 시장은 뭐 시장이 비슷하긴 한데 그냥 시장처럼 움직였으니까 그냥 시장처럼만 대응해야 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콘텐츠 쪽이 대부분 다 그렇죠. 오늘 근데 여러분들 왜 반도체 쪽 좀 들어와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반도체 들어오면 PSK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제일 수익이 좋았던 친구?
전공정단인데. 반도체 올라가려면 하이닉스 좀 들어오나요?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크게 두 번 웃었더니 갑자기 배가 고프네. 한진칼? 아니요. 그냥 뭘 보는 거냐면 LG전자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장을 올라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전문가가 이렇게 가벼워? 아니, 가벼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분석한 대로 가져서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게 아직 못 느껴보실 건데, 뭐 어쨌든 간에 환율이 떨어져주고 채권이 떨어져주고 유가는 올라주고 이런 게 다 이게 합이 맞을 때 주식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암호화폐 떨어지고. 이게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분석을 할 때 금요일날 목요일날 SBB 사건 터질 때 비트코인 별로 안 빠지는데 그래서 그냥 와줄 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종목 상담 안 됩니다만은 가장 중심에 있었던 만약에 뭐 풍력 관련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AI 움직이네. 풍력 관련주 움직이는 종목들도 똑같이 어디 갔냐? 또 재료 풍력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즈는 어떻게 됐어요? 얘 별로 안 빠질 텐데. 안 빠지지? 얘네들은 가는 게 맞는 거고. 네.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질 거고. CS 베어링도 안 빠질 텐데. 안 빠져. 세단 이야기야. 아, 그 친구? 삼강? 걔는 조금 느리죠. SK 오션 플랜트? 예. 장대봉 솟았다가 밀렸죠. 요런 종목들은 요런 장대봉 이제 언제에서 사야 되는 다시. 각이 이제 봉 하나에 4개니까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고서 저희가 잠깐 매매했던 대명에너지 이런 애들은 그냥 매매용이라서 사면 안 되고 잡주들은 차트가 좋을 때만 사야 돼. 뭐라고? 잡주들은 차트가 좋을 때만 사야 돼. 잡주들은. 자, 외우세요. 적으세요. 적어. 잡주는 종목이 차트가 좋을 때 그래 왜냐하면 잡수급이 붙으니까 투기 수급이 붙으니까 잡주는 100% 바이오든 뭐든 간에 잡주는 무조건 차트가 좋을 때부터 간혹 세폭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림 누가 봐도 그림이 좋아야 돼. 그런데 뭐 우량주라든지 아니면 실적주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뭐 야무진 애들 있잖아요. 야무진 애들 뭐 기관이나 아니면 슈퍼개미나 아니면 CFD가 매매할 만한 계좌 매매할 만한 종목 있잖아요. 요거는 역발상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할만 잘하면 돼요. 요렇게 딱 3번 정도 나눠가지고 응? 무슨 말 아시겠죠? 잡주는 그래가지고 수급이 그냥 좋을 때만 사야 돼. 수급 깨지면 바로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우량주나 실적주는 야무진 애들은 아무래도 기관 금융투자가 들어온다든지 금투죠. 예, 금투겠죠. 검투나 슈퍼메디가 아니고 슈퍼개미겠죠. 10억 이상의 고회전율 애들이 말이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량개미 약간 부자개미라 그럴게요. 부자개미. 부자개미. 부자개미 단타 치는 부자개미들 있잖아요. 아 다음에 10배짜리 CFD 있잖아요. 1 곱하기 10배짜리. 요런 거 매매하는 종목들은 약간 역발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꾸 보다 쪼개서 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쪼개서 살더라도 무조건 힘 좋을 때만. 그리고 이 급락을 했을 경우에 첫 번째 보는 포인트는 5일선이에요. 꼬리도 되게 중요한데 5일선에 어떻게 붙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울스에 붙였는데 글이랑 붙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늘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냐면 순환이 들어와요. 순환. 그리고 지수가 급락할 때는 코스닥 가지고 지수를 분석하지 마시고 무조건 코스피 가지고 지수를 분석을 하세요. 응? 코스피 가지고. 선물 옵션이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요 이야기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리사이클링 관련인데 한번 같이 공부 좀 해볼까요? 이제 배터리를 새로 오늘 배터리 공부는 제가 사실 전문 아니라도 다 전문이죠. 배터리는 누구 계속 봐야 돼요. 아 너무 웃었더니 배가 고프네. 뭐 이런저런 구조가 있을 거예요. 다시 공부 좀 하고 갈게요. 예, 보면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고 나면 수거를 해와야 되죠. 예. 인선 ENT 같은 회사들이 수거해 오겠죠. 예, 수거해 오면 이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나 없나, 쓸 수 있나 없나 보면 이제 재사용해 가지고 뭐 ESS용으로 갈 수도 있고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밑에 있는 거죠. 예, 오셔가지고 이런 이제 배터리 원료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섭식 공정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공정은 크게 섭식하고 건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세히는 좀 이따 볼게요. 배터리 공정은 섭식이 있고 건식이 있대요. 대부분 이런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원소를 뽑아내는 겁니다. 중국이 50% 갖고 있는 니켈, 카드뮴, 망간, 리튬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정을 보면 수거 검사해서 똑같은 건데 전처리하고 물질 해소합니다. 해소하는데 물질 해소는 대부분 요거 뽑아내는 겁니다. 양극할 물질. 그죠? 니켈, 망간, 코발트, 리튬 말하는 거고. 그럼 이제 국내 기업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보시면 성일하이텍, 이제 삼성, 세비캠도 있을 거고 상장사죠. 얘는 헝가리 쪽. 제형텍 이게 이제 유일엔테크고 타운 마이닝 컴퍼니 아까 있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CNG가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IS 동서가 인수한 거는 우리 회사 두 번째 회사고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관점에서는 삼성, LG, SDI 전부 다 리사이클링 사업을 합니다. 재활용이라든 재사용 사용을 해요. 여기서 나온 기업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그죠? 그리고 성일아이텍, 삼성 똑같아요. SK 이노베이션, SK 에코플랜트 예, 있고. 그래서 봤더니 근데 요 이슈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글로벌로 봤더니 고려아연 공모하고 갈게요. 고려아연은 제가 이걸 투자할 것 같지는 않은데 고려아연은 동박 쪽을 수직 계열화 해놨고 폐배터리 쪽에서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LG화학과 조인트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황산계 니켈을 많이 뽑아내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전구체입니다. LG화학도 전구체에 많은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고 폐배터리 쪽 공정은 건식 공정이라고 하네요. 습식도 있고. 근데 고려아연을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기가 이 종목을 볼게요. 얘들 그 무슨 경영권 분쟁 붙었죠. 잘 올라가는 거 아니 웃지 말아야지. 그걸 세 번 오셨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고려아연은 그래서 제가 전 투자 대상으로 원래 이런 주식들은 그냥 아연이니까 우리가 투자하기 간단해야 돼요. 아연 가격. 근데 이렇게 되면 복잡해 무슨 지분 분석이거든. 그래서 저는 사실 실컷 설명해 놓고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자재 비철에서 한다면 그냥 풍산 하나를 보겠습니다. 풍산 하나를 보겠어요. 근데 풍산이 잘 안 주지? 안 주면 할 수 없어요.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월양 5주 오늘 잠깐 오주 소리 깼었는데 아침에 깼다고 해서 굳이 지금 이런 정도를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장이 빠졌을 때는 굳이 멀쩡한 애서 살 필요 없어요. 아예 치고 갈 거, 중심으로 갈 거 아니면. 쉽게 말해서 장이 빠졌으면은 장을 잡아 당길 수 있는 메인 친구, 뭐 아까 봤자면 고스피 쪽에서 LG엔솔이나 삼성전기나 이런 친구 아니라면 이동영님 반갑습니다. 예. 제 친구는 아니네요. 제 친구는 동영이란 김동영인데 이동영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은 어중간한 종목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아연은 제가 말은 봤지만은 요 기준으로는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 포스코 홀딩스는 그냥 딴 거 안 생각해고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해봤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시가총액이 이 친구는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예.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홀딩스를 시가총액이 27조 원짜리예요. 27조 원. 그죠? 27조 원. 아, SPG 드신 분이시구나. 근데 월봉을 보니까 뭐 한때 이제 철강 관련해서 뭐 옛날에 70만 원까지 갔던 회사긴 한데 그건 됐고요. 월봉은 힘이 좋아요. 포스코홀딩스는. 왜 힘이 좋다 그러지? 가장 긴 음봉을 돌파를 했으니까 한 25전 가격에서. 그래서 29만 원이네요. 네, 29만 원을 지켜줬으니까 29만 원대네요. 힘은 좋은데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팍 가야 되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두 가 있지만은 공매도가 너무 걸려서 예, 저는 일단 좀 그랬습니다. 27조 원짜리면은 얘네들 이게 돈이 이 정도는 안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이건 혹시나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굳이 포스코 홀딩스는 안 할 것 같아요. 대형주가 시가총액 27조면 덩치가 큰 친구거든요. 이 코스피 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개인 수급으로 올릴 수 있는 만한 게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를 굳이 지금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봐봤고 그리고 이제 유미코아는 이제 유럽 회사예요. 그 전자 스크랩 도합에서 저기 송도감이 있어요. 만도 옆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총매시 여기 보면 총매라고 있죠. 이 총매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이엔들이에요. 그래서 ES 유미코어는 유럽 회사인데 이게 이제 폐배터리 협력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VW가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벤츠 이런 거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가지고 26년까지 15만 톤 규모. E&D는 많아야 5만 톤까지 가나요? 네,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 들어가냐면은 양극재 쪽에 들어가요. 좀 작은 회사긴 해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있는데 지금 에코앤드림을 말하는 거죠. 최근에 시세가 빵 났다가 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장단기간 분석을 해보면 텐버그 난 주식인데요. 네, 텐버그 났어요. 360원짜리가 100배 났네. 100배. 100배 났구나. 이게 많이 났어? 100배나 났어? 100배 났구나. 100배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는 뭐냐 하면 아마 OTC에서 작업이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100배 난 건 아니에요. 이 친구 이사 왔을걸? 코넥스에서. 이봐. 20년도에 코넥스에서 이사 오면서 만들어진 그 가격 착시였고 이 친구는 14,000원짜리가 자기 태생이라 보면 돼. 14,000원. 왜 벌써 수가 가라고? 가라고? 그래서 마디 가격을 계산해 보면 28,800원이죠. 28,800원이고 요새
장안의 화재, 하창봉의 마디 가격법입니다. 28,800원이고 안 가르쳐드려야지 계산할 법은. 장사해야 되는데 안 가르쳐드리지요. 28,800원에다가 7,200원을 더하면 36,000원이네. 소름 끼치는구만. 그리고 안 가르쳐드립니다. 28,800원이네. 아, 했고. 그 다음이, 네. 일단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엔더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마디 가격 36,000원에 갔다가 얻어맞은 거예요. 네. 여기서 마디 가격 돌파해서 마디 가격 갔다가 얻어맞은 건데, 이 친구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친구는. 지금 대부분 이렇게 생긴 차트는 되게 많거든요.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레포트 나오면서 팍 팔았는데, 이 친구는 조금 뭐라고 하냐면, 어, 제가 오랜 기간 봐왔을 때는 약간은, 양봉보다는 약간 이제 약간 조금 돌린다 싶을 때부터 매집 들어가야 되는 친구예요. 이게 에코앤드림의 핵심이에요. 참조하세요. 이게 종목마다 해서 여러분들도 뭐 제한된 시간에 특정 종목을 깊게 이야기는 조금 그러긴 한데, 이 친구는 습성 자체가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친구는 물량이 작아서 그래요. 에코앤드립 1,00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정말 회사가 세팅이 되고 회사 대표님께서 방송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엔드디 대표님. 우리 저기 이엔드디 우리 김민용 대표님 계십니까 혹시? 입장하셨나요? 김민용 대표님? 안 오셨어요? 혹시 대표님께서 주주가 이제 주가가 좀 더 올랐으면 하신다면 한번 액션을 취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예. 액션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엔더디라는 기업의 주가가 좀 갈라 그러면은 몇 가지가 좀 필요한데 뭐 다른 제가 모르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뭐 조금 돈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아마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삼자 배정에 돈이 들어온다든지 왜냐면 규모 키우는 거니까 작년에 돈은 썼는데 삼자 변종으로 자금을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유니코어니까 일본보다는 또 뭐 LG 화학으로부터 돈을 좀 받는다든지 포스코로부터 받는다든지 그런 게 조금 들어오면 저 회사는 좋아져요. 돈을 좀 저기 그 캐파가 좀 커져야 돼. 캐파가. 그래서 안 가는 거. 근데 혹시나 나중에 이 회사가 갑자기 지금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나요? 무상증자를 못 할 텐데 적자가 커가지고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나요? 무상증자 재원이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무상증자는 아무나 하나 하려면 예, 할 수 있는 재원, 자본 조정을 자본 계정으로 들어가면 돼요. 유상은 좀 그래. 유상은 자기들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본 조정에 들어가면 뭐야? 연결 자본이죠. 여기 있네. 아, 이건 지당이야. 뭐야? 본인께서 있네. 오이씨, 돈도 있으면서 왜 안 하는겨? 여기 있네요. 무상증자는 요 돈이거든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562억 있네.
160인데 기타 자본에 220이 돈이 있네. 지금 당장은 안 할 거예요. 3자 배정으로 들어온다니 유상증자를 해야 돼. 그러면 회사가 사이즈가 크죠. 이런 기업이 있고 하세요. 그래서 주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더딘 시가 종목들은 약간 역발상으로 눌릴 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은 제가 방송하는 동안 붙들어 놨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계좌 안 눌리셔도 돼요. 지금 집중하세요. 어차피 제 방송 끝나면 움직일 거예요, 시장은. 그리 보시고. 밑에 있는 이제 두 개 기업, 성일 하이텍이나 이런 거는 지금 뭐 볼 필요가 없는데, 세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성일, 에코프로, 레드우드, LLF랑 같이 보면 되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분석 불가. 분석 불가. 뭐 갈 때까지 가던 거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눌러주는데, 요런 거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요 양봉 레이더 안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짧게 소량만 하셔야 돼요. 짧게 소량하시고 밑에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칠 때 붙거나 쳐서 밀릴 때 붙거나 해야 돼요. 그런 약간 트릭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가장 팔고 싶은 더블 가격이라서 그래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팔고 싶어 하는. 근데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성일하이텍이 신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에너지가 많아요, 이 친구는. 신고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회사는 뭐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죠. 고평가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게 앞으로 트렌드 얘가 대장이잖아요. 성일이 우리 국내 상장사 중에는 아니 물론 뭐 딴 애들은 그 사업 안에 그게 숨어 있는 거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숨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배터리도 만들고 하는 사업 중에 성일 하이텍은 회사 자체가 그냥 배터리 회사잖아요. 리사이클 회사잖아요. 어쨌든 아마 여러분이 연초에 10만원 전후해서 제가 안내드리고 같이 관심을 가했던 종목이라 보셨을 건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2시부터 또 우리 박창 대표님 있죠. 계속 하시고 어쨌든 오늘 밤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게 뭐 적극적인 매수는 하지 못할자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보여주는 시장에 한 번 더 경일까지는 좀 그렇고 좀 지켜보시면서 뭐 폭등한다 폭락한다 보다는 일단 오늘 장만 놓고 봤을 때도 어느 정도 SBB 사태보다는 내일 발표되는 9시 30분에 미국장 물가지표 이후의 변동성에 주목하고 뭐 급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할 필요는 없는 상태지만은 장은 어느 정도의 급한 변동성은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이 마감하고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12시 반에 함께 하고요. 본 오늘장 모사지는 저는 여기까지 하지만 이어서 바로 박찬웅 대표님과 함께 마지막 승부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